2020 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짧은 총평 강의를 맡은 저는 윤현주입니다. 2020 학년도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나눌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또 하나가 이 3월 모의고사, 3월 학력평가. 우리 이제 새 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두근거리고 긴장되는 그런 마음이지만 다 같이 교실에 모여서 고등학교 공부라는 건 어떨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맛도 보면서 또 그 안에서 서로 뜨끈끈하게 배우고 느끼는 점이 있었을 텐데, 금년도에 있어서 2020 학년도에 있어서 3월 학력평가는 어떻게 치렀는지 다들 각양각색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문제지 뚜껑은 열려졌고, 어떤 자세로 어디에서 이 시험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그래도 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와 또 난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뭔지 짧은 평가의 시간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2020 3월 고1 학평 영어의 핵심 짚어보기, 잠깐 여러분과 총평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요, 고1에게 3월 학력평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시험 범위가 지난 중학교 3년 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중학영어에 대한 총 리뷰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 형태는요, 이 고교 수능 형식에 맞추어진 학력평가의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이게 또 고등학생으로서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고교 영어의 입문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험의 형식과 시간을 보니까 70분 동안 45문제, 쉽진 않죠. 하지만 이게 이제 수능 영어 유형과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으니까 미리 경험해보는 수능 영어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수능 영어하고 우리 3월 학력평가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1이다 보니까요, 고1에 맞는 어휘 수준, 따라서 고1, 고2, 고3으로 가면요, 어휘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학습해야 되는 어휘의 양도 좀 많아지고요. 문장의 길이도 3월 학력평가보다는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문장도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지문 같은 경우에도요, 뭐야, 고등학교 영어 쉽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학년이 높아짐으로써 보다 더 추상적이고 다양한 소재의 깊이 있는 내용의 지문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결코 얕봐서는 안 되는 거고, 3월 시험이 나의 출발점이구나, 이제 이걸 가지고 속단해서 고교 영어는 쉽다, 어렵다, 그렇게 속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있어서 3월 학력평가 영어 특징은 뭐가 있었을까? 듣기 평가는요, 조금 무난했었던 것 같아요. 또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속도가 이렇게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또 속도가 느려서 또 이해할 때 조금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라는 친구도 있지만, 선생님 듣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제가 훈련을 해야겠어요 라고 또 반성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무난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 마지막에 16, 17번 갔을 때는 긴 담화를 듣고 문제 2개 푸는 거, 이런 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앞으로 훈련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독해 파트에 가서는요, 적절한 수준의 어휘,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요. 또 구문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부터 다루어졌었던 그런 구문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선생님 어휘가 어려워요, 구문이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 조금 기본기가 부족했구나. 하지만 고등학생이 돼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부터 열심히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당부와 함께 이제 노력이 더해진다면 앞으로 주어진 3년 동안 충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첫 출발이 결코 결승점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주어진 시간에 많은 글을 읽고 답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적절한 유형별 독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 파트 가서는 설명도 설명이지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런 식의 독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조금씩 맛보기를 해줄 테니까요. 대략 3월 학평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여러분 평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게 뭐였나 봤더니요, 많은 친구들이 문장을 한번 넣어보세요. 37번, 8번에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익숙치 않은 어법 문제, 그리고 빈칸 추론은 많은 선배들한테 익숙하게 들었을 거예요. 빈칸 총 4문제 나오는데 쉽지 않아. 확실히 조금 더 훈련과 또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죠? 장문 독해, 짧은 글만 읽다가 사이즈가 길어지니까 앞에 거 읽으면 뒤에 거 까먹고 뒤에 거 읽으면 앞에 거 까먹고 요거에 대한 이제 훈련과 단계적인 학습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요, 순서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고 또 이번에는 글의 제목, 일종의 어떤 속담, 격언 같은 것들이 제목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기본기가 또 부족한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답률이 살짝 높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2학년, 3학년 선배들도 주로 이런 유형들을 조금 버거워해요. 힘들어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앞으로 내가 공부할 때 이러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학습의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고교 영어 학습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휘 실력은요, 곧 영어의 힘입니다.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꾸준한 분량으로 매일매일 적어도 5단어도 좋고 10단어도 좋으니까요. 꾸준히 어휘력은 향상시키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구문 문법에 대해서 거창하고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 가장 간략하고 핵심적인 구문 어법에 대해서는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EBS의 많은 어법, 구문 강좌 중에서 짧고 간단한 것도 충분하거든요. 한 번쯤 그런 강좌를 통해서 기본기는 더 늦기 전에 탄탄하게 쌓아뒀으면 좋겠구나 하는 걸 강조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 꾸준한 독해,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좋으니까 하나씩 매일매일 독해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아요 라는 습관이 생긴다면 수능 영어, 고교 영어 독해는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냥 똑같이 지문 읽고 이러지 말고요. 문제 유형에 맞게 전략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맞춤 독해를 한다면 훨씬 독해가 유연해지고 또 재밌어지고 또 정답률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자, 첫 시험이 어땠는지 각양각색입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Well begun is half done. 시작이 반이다 이거거든요.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망해서 반 이상 망한 것 같아요. 자, 좋은 시작은요, 몇 점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결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설계해 나갈까 하는 것이 저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평 해설 강의에 온 친구들은요, 어떤 점수를 가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고교 영어 학습을 위한 절반의 성공적인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해설 강의 5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학습의 길잡이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강의 듣기 강의부터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2강에서 다시 만날게요.